자, 이제 오늘 이제 미적분 우리 첫 수업입니다, 이제. 그래서 미적분이 이제 어떻게 단원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대단원별로 한번 좀 확인을 해볼 건데, 자, 첫 번째 단원은 수열의 극한이라는 단원이야, 수열의 극한. 우리 그 수투할 때 함수의 극한을 배웠었잖아요. 그 함수의 극한이랑 이제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유사한데, 이제 함수에 대해서 극한을 다루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수원에서 배웠던 수열에 대해서 극한을 이제 다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들어갈 거예요. 이제 미분법 들어가는데,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자, 미분법, 적분법 나오잖아. 수투에서 했던 그 포맷 거의 그대로거든요, 이제. 수투에서도 이제 미분이 이제 뭔지 처음 배우고, 그 다음에 도함수의 활용이라고 해가지고, 뭐 접선의 방정식, 함수의 증가함수와 극대극소, 함수의 그래프, 방부등식 활용, 속도가속도 이런 거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적분도 이제 좀 더 다양한 함수의 적분에 대해서 배우고, 정적분의 활용, 수투 포맷이랑 똑같은데, 근데 우리가 어떤 함수에 대해서 미분 적분을 하냐면은, 우리 수투에서는 다항함수, 1차, 2차, 3차, 4차 이런 함수를 미분 적분했잖아. 근데 여기서부터는 수원에서 배웠던 함수 있죠.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뭐 거기에도 덧붙여가지고 이제 합성함수도 미분을 해보고, 혹은 분수함수도 미분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역함수도 미분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매개변수를 이용해서도 미분을 하는 다양한 미분을 이제 여기에서 다룰 겁니다, 이제. 그래서 단원이 총 이제 중단원으로 따지면 9개거든요. 그래서 우리 매주 이제 수업할 때 하루에 한 단원씩 끝낼 겁니다. 하루에 한 단원씩. 그래서 이제 총 9주, 한 2달 좀 넘게 시간이 걸리는데, 계약할 때쯤이면 아마 이게 딱 끝날 거예요, 이제. 진도를 그래서 하루에 한 단원씩 할 겁니다, 이제. 근데 특징이 뒤로 갈수록 내용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많아지고, 그리고 이 수업 시간도 오래 걸릴 거예요, 이제. 초반에 한 1, 2, 3단원까지는 시간이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이제 2시간 정도 채워질 것 같은데, 그 뒤부터는 이제 우리가 3시간 수업 꽉 채워서 아마 할 겁니다,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수열의 극한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이제. 자, 이게 사실 우리 현재 교육과정 말고 이전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 순서가 좀 달랐거든요,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은, 보시면, 자, 여기 수열의 극한하고 급소가 돼 있잖아. 근데 이전 교육과정에서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수열의 극한 배우고, 그 다음에 급수를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함수의 극한하고 함수의 연속을 배웠어.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 단원이 지금 너네 수투 있잖아. 지금 너네 수투의 함수의 극한부터 처음 나오잖아요. 그보다 더 원래 앞에 있던 단원이야. 그보다 원래 더 앞에 있던 단원. 근데 지금 교육과정이 현재로 바뀌면서 조금 단원이 좀 바뀌게 됐는데, 그러니까 함수의 극한, 함수의 연속보다도 더 앞에 있던 내용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수열의 극한을 먼저 하고 함수의 극한을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교육과정은 반대로 할 건데, 뭐 뭘 먼저 배우던 간에 유사하기 때문에 오늘 거는 수업하는데 크게 막 어려운 건 없을 겁니다. 다 익숙한 내용들일 거야. 자, 이거 보시면 지금 그림 1, 그림 2가 있는데, 자, 이제는 우리가 함수를 다루는 게 아니라 수열을 다루는 거야, 수열. 수열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AN은 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N이, 뭐 N이 1이면은 뭐 첫째 항, N이 2이면 둘째 항,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어떤 수열에 대해서 그 N의 값이 한없이 커짐에 따라서 이 수열의 이 값이, 일반항의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관찰을 할 거예요, 이제. 함수의 극한하고 차이점은, 함수의 극한은 이제 그 우리가 리미트 해가지고 이제 x가 이제 어디로 갈 때 이 함수의 극한값을 계산하는 걸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는 x가 무한대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무한대도 되고 특정 a라는 값으로도 갈 수 있었지만, 수열에서는 무조건 n이 무한대로 갈 때만 따질 거야. 애초에 여기 n이 올 수 있는 거는 자연수밖에 못 오잖아. 그러니까 수열에서는 n이 마이너스 무한대 이런 개념은 없는 거야. 아시겠죠? 무조건 한없이 커질 때만 따집니다. 자, 그림 1, 그림 2 보시면, 자, 얘는 an이 n분의 n 플러스 1, 그 다음에 그림 2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n-1제곱이라는 수열을 이제 이 n의 값에 따라서 그 수열의 값을 점 찍어 본 건데, 점 찍어 본 거. 자, n의 값이 한없이 커질 때 이 수열의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관찰을 한번 해볼 거야. 그림 1을 보시면 n의 값에 따라서 값이 찍혀 있는데, 지금 n이 한없이 커지면은 지금 뭔가 점점 어떤 특정 값에 가까워지게, 이 그림에서는 이 y는 1이라는 직선에 뭔가 점점 가까워지게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아. 자, 그림 1을 보시면은 이거 마이너스 2분의 1의 거듭제곱에 대한 수열이다 보니까 n의 값에 따라서 이 수열의 값이 왔다 갔다 할 건데, 부호가 번갈아 가니까.
자, 근데 얘도 특징을 보면은 점점 뭔가 이 값이 x축에 가까워지지 않니? x축에 이제 이렇게 가까워지겠지? 자, 그래서 이 두 수열의 특징을 보니까 n이 한없이 커질 때 그림 1처럼 이 일반항의 값이 점점 1이라는 값에 가까워지고 있고, 그림 2 같은 경우에는 지금 x축, 즉 x축은 함수값이 0이잖아요. 그죠? 0이라는 값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더라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이처럼 일반적으로 n의 값이 한없이 커질 때 이 일반항이 어떤 특정 값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면 우리는 그 수열이 이 특정 값에 뭐 한다고 할까? 우리 이거? 뭐 한다고 할까? 함수의 극한 생각하면 돼. 수렴한다고 합니다. 똑같습니다.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때 그 수렴하는 값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 수열의 극한값 또는 극한이라고 간단하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자, 기호로는 우리가 많이 봤던, 자, 리미트 n이 이제 무한대로 갈 때 an, 이게 알파라는 값으로 수렴한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기호로 표현을 해줍니다. 혹은 이렇게도 표현해도 됩니다. n이 무한대일 때 an이 알파로 가까워진다라고 해도 되고, 그래서 위에 그림 1, 2에 대한 수열에 대한 극한값을 계산해 보니까 얘는 1, 얘는 이제 0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자, 근데 특히 그림 3을 보시면은 상수로 이제 구성이 된 수열입니다. 그러니까 n의 값에 영향을 받지 않는 약간 상수함수 같은 느낌이죠. 자, 이렇게 값이 고정된 수열은 n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이제 c로 고정이 돼 있잖아. 그래서 이때는 그냥 c라는 값에 수렴한다라고 생각을 해줍니다. c라는 값에 수렴한다 라고 해주고요. 자, 그 다음 내용 보시면 발산입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이번에는 수렴하지 않는 경우, 우리가 함수의 극한에서도 수렴하지 않는 것을 발산으로 정의했거든. 발산으로. 자, 그림 1, 그림 1을 보시면 an은 2n, 그리고 마이너스 n제곱에 대한 수열에 대한 값을 지금 이렇게 그려놨는데, 자, n이 커짐에 따라서 지금 그림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2n이라는 이 수열은 n이 커지면은 당연히 이 값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죠? 위로 올라가고 있고. 자, 얘도 보시면, 자, n이 커지면은 점점 이 수열의 값은 작아지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림에서 확인할 수가 있듯이 그 그림 1은 이 n이 커짐에 따라서 그 일반항의 값도 한없이 커지고, 그림 2는 n이 커짐에 따라서 한없이 값이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더라. 그러니까 특정 값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죠. 둘 다. 값이 한없이 커지던가 아니면은 작아지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처럼 수열이 수렴하지 않을 때에는 우리는 그 수열을 발산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발산한다. 자, 일반적으로 수열의 값이 한없이 커질 때 그 일반항의 값도 한없이 커진다면 우리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수투에서도 아마 했었고요. 자, 기호를 어떻게 나타내냐면은 만약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에 대한 극한값이 만약에 양의 무한대로 수렴한다면 이렇게 무한대 기호를 써주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n이 무한대일 때 an은 무한대라고 써줍니다. 이제 보통은 이렇게 쓸 거고요. 기호로. 반대로 n이 한없이 커질 때 그 일반항의 값이 점점 작아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발산한다고 합니까?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수토에서도 했었죠. 자, 그리고 기호로는 어떻게 표현해 주냐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수열의 일반항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위에 두 수열에 대해서는 첫 번째 수열은 양의 무한대로 발산, 두 번째 수열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림 3, 4를 이제 봅시다. 그림 3, 4. 자, 요거는 한번 좀 봐야 되는데, 특징을 좀 봐야 되는데, 수열의 극한이니까 여기에서만 볼 수 있는 고유의 특징이 있어. 함수의 극한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특징이야. 잘 봐봐. 자, 마이너스 1에 n-1제곱이라는 수열.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 n-1제곱이라는 두 수열을 확인해 볼 건데, 자, 이번에는 n이 한없이 커짐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관찰해 보자. 마이너스 1의 거듭제곱에 대한 수열은 n의 값에 따라서 그 값이 풀마 1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부호는 왔다 갔다 하겠지만 그 수치는 이제 커지죠. 절대값은 커지겠지. 이제 1, 2, 4, 8, 16 커지겠지. 부호는 번갈아 가면서. 자, 여기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 첫 번째 거는 값이 어떻게 되냐, 부호가 번갈아 가면서 나타난다라는 거지. 값은 변하지 않는데 수치는. 자, 그 다음에 그림 4 같은 경우에는 부호가 변하면서 수치가 커지죠.
자, 이렇게 특정 값에 가까워지는 것도 아니야. 둘 다. 그렇다고 값이 이제 한없이 커지거나 한없이 작아지는 것도 아니야. 부호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앞에서 봤던 수렴, 그 다음에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지 않는 경우가 지금 있는데, 자,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은, 수렴하지도 않고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지도 않으면 그 수열은 진동한다라고 합니다. 진동한다. 이 수열의 값의 이 변화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진동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진동은 어떻게 분류를 해 놓으면 되냐면은 이제 뒤에 여기서 나오는데, 일단은 특정 값에 가까워지는 걸 우리가 수렴한다라고 이제 약속을 했고, 자, 수렴하지 않는 모든 거를 아까 뭐 한다? 발산한다라고 얘기했잖아. 자, 발산은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음의 무한대로 발산도 있지만 방금 봤던 진동도 발산으로 분류를 하긴 하는 거야. 왜냐하면은 진동도 특정 값에 수렴하지 않는 케이스에 해당이 되니까 진동은 여기에 분류를 합니다. 여기에 이제. 자,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었으면 여기가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음의 무한대로 발산이면은 여기가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고요. 필수 이제 1번을 한번 좀 봅시다. 1번. 자, 이제 다음 수열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고 수렴하면 극한값을 구해라라고 돼 있어. 자, 이제 사실 함수의 극한 처음 배울 때에도 원래는 얘네들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확인을 하는데, 우리가 실제로 그래프 그려서 수렴 발산을 조사하진 않았어요. 그때도. 이번에도 좀 이제 실전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래프 안 그리고 바로 판단해 볼게. 자, 우리 수투 하듯이 생각해 보자. n이 무한대로 가면은 이거 분자 분모 둘 다 1차 식인 거잖아. 같은 차수면은 이거 앞에 개수로 계산했던 거 기억나니? 앞에 개수로. 그러니까 1분의 1이니까 얘는 1로 수렴이라고 얘기해주면 되겠지. 1로 수렴. 자, 요 정도로 해결을 해주면 돼. 그 다음 2번. 자, 2번도 바로 판단해보자. n이 무한대로 가면은 앞에 마이너스 2가 곱해져 있다 보니까 이 값이 한없이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음의 무한대로 발산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지. 그래서 음의 무한대로 발산이라 쓰겠습니다. 음의 무한대로 발산 이라고 쓰시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좀 잘 보셔야 되거든요. 마이너스 1에 n제곱이 있기 때문에 n의 홀수 짝수 여부에 따라서 이 값이 결정되지, 그지? 자, 만약에 n이 홀수면 마일로 계산되니까 얘가 만약에 홀수일 때는 얘가 값이 0이고, 얘가 만약에 짝수라 가정을 해주게 되면은 이게 1로 계산되니까 2로 최종적으로 계산이 되잖아. 그러니까 n이 이제 1, 2, 3, 4, 5, 6 쭈르르륵 해서 진행이 되면은 값이 0, 2, 0, 2, 0, 2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거 값이 0, 2, 0, 2, 0, 2, 0이 왔다 갔다 하면은 이거 아까 뭐라고 분류했었습니까? 진동으로 분류했었죠. 그래서 얘는 이제 진동한다 라고 하면서 괄호로 뭐 발산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아. 이제 이렇게 써주시고, 자, 그리고 이제 4번입니다. 코사인 n파이. 자, 삼각함수가 좀 이제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자, n이 1, 2, 3, 4 쭈르륵 갈 때 이 코사인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 혹시나 까먹으셨을까봐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좀 그려보면은, 자, 기본적으로 한 주기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죠, 그죠? 두 번째 주기까지 그리면 뭐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자, 여기서 코사인 파이가 여기 지점이고, 코사인 2파이가 이제 어디냐면은 여기가 이제 2파이죠. 3파이가 여기 정도 되고 4파이가 여기 정도 이제 되는데, 자, n은 이제 자연수란 말이야, 항상. 그러니까 n이 이제 1, 2, 3, 4 쭈르륵 진행하면 할수록 그 값이, 자, n이 1일 때 코사인 파이 몇이었습니까, 이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그냥 코사인 0은 1이었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코사인 파이 마일, 코사인 2파이 1, 3파이 마일, 4파이 1. 그러니까 마일 1, 마일 1, 마일 1 왔다 갔다 하는 거 알겠지? 그래서 얘도 3번처럼 진동한다 라고 쓰면 될 거야. 진동한다. 발산으로 보시면 되겠고, 발산. 자, 이렇게 판단하시고, 자, 그 다음에 자, 뒷부분 보시면 수열의 극한에 대한 성질을 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우리 함수의 극한의 성질이랑 그냥 완전 똑같습니다. 자, 보시면, 자, 두 수열이 각각 수렴해. 알파, 베타로 수렴을 한다면 그 수렴하는 수열에다가 실수배를 하거나 아니면은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사칙 연산을 해낸 결과도 결국에는 수렴한다라는 게 수열의 극한의 성질이야. 그러니까 두 수열이 수렴하면은 얘네 둘이 더한 수열도 수렴한다. 뺀 수열도 수렴한다. 곱한 수열도 수렴한다. 나눈 수열도 수렴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때는 C를 앞으로 끄집어내는 게 이제 가능해 가지고 그래서 C알파라고 보시는 겁니다. C알파. 2번 AN 더하기 BN이죠. 이거는 각각 찢어주는 게 가능하다. 원래는 얘들아 이거 함부로 찢으면 안 돼. 원래 함부로 찢으면 안 되는데 이 AN, BN이 각각 수렴한다라는 거를 아니까 찢는 게 가능한 거야. 그래서 AN 더하기 BL의 합으로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걸 위에서 알파 베타라고 약속했으니까 알파 베타라고 쓰시면 되겠죠. 수렴하니까 저게 찢어지는 게 가능한 거야. 수렴하니까.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3번도 한번 확인해 봅시다. 3번은 얘도 마찬가지로 찢어줘 보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마이너스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을 보시면 알파 빼기 베타로 표현해 주실 수가 있겠죠. 알파 빼기 베타로 표현이 가능하겠고. 자, 4번은 이제 곱셈입니다. 곱셈도 이제 찢어서 봅시다. 리미트 AN 곱하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그래서 얘는 알파 곱하기 베타로 표현할 수가 있겠고. 자, 나누는 것도 이제 분수식으로 분자분모 각각의 리미트로 좀 쪼개 보실 수가 있거든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각각 찢어주시면, 자, 얘는 알파 나누기 베타로 이렇게 표현이 될 거야, 이제. 자, 근데 주의해 주실 점. 이거 나눌 때 항상 주의할 거 있었지. 뭐였습니까? 단? B가 0. 그치. 분모가 0이 아니다. 여기서는 정확히는 베타가 0이 아니다라고 할게, 베타. 베타가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함수의 극한 똑같죠? 그죠? 약간 수투를 지금 약간 다시 복습하는 느낌 같기도 하고. 그리고 수열의 극한값의 계산도 나오는데 이것도 그 함수의 극한에서 했던 게 그냥 똑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함수의 극한에서도 우리 뭐 무한분의 무한꼴 이런 게 나왔었단 말이지. 뭐 0분의 0꼴도 있었고 여기 무한 빼기 무한꼴 이런 게 나오는데 함수의 극한에서 나왔던 그 유형의 풀이 방법 그대로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그 무한분의 무한꼴 같은 경우에는 그 분자분모의 차수를 보면서 계산하는 그 방법으로 하라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무한 빼기 무한꼴 이거는 이제 루트가 있으면 보통 우리 유리화했고 없으면은 뭐 최고차항으로 묶고다 이제 했었는데 뒤에 예시를 보면서 확인할게요. 자, 얘도 함수의 극한의 대소 관계에도 있었거든요. 자, 수열의 극한의 대소 관계인데 두 수열이 각각 알파 베타로 이제 수렴을 하는데 만약에 대소 관계 항상 AN이 BN보다 더 작거나 같은 수열이면 그 극한값, 수렴하는 극한값 또한 이렇게 수렴한다 라는 얘기야. 그 다음 2번 수열 CN이 모든 자연수의 n에 대해서 자, 이 범위 안에 있고 그 다음에 봐봐 이거 AN의 극한값 그 다음에 BN의 극한값이 만약에 얘네들이 같으면 그 사이에 껴있는 이놈의 극한값 또한 같다라는 얘기 있었죠. 우리 그 얘기 하는 겁니다. CN에 대한 극한값은 마찬가지로 알파랑 같다. 뭐 베타라고 써도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 무슨 정리라고 얘기했지, 이거를? 샌드위치 정리 혹은 압착 정리라고도 얘기했죠? 자, 근데 주의할 점은 B가 항상 큰 수열이라고 해서 극한값도 항상 큰 거는 아니다 라고 나와 있거든. 자, 대표적인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은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n분의 1이라는 극한과 그 다음에 이제 n분의 2라는 극한값을 한번 비교해 볼게. 단순히 이 안에 있는 것만 비교하면은 얘가 2배 더 큰 수열이니까 얘가 항상 크거든요. 근데 극한값 n이 무한대로 가면은 이거 무한분의 숫자 몇이었죠 이거? 0이었죠. 그러니까 이 두 값이 같지. 그러니까 이게 등호가 들어가야 맞는 설명이다 라는 얘기야. 이거는 등호가 들어가면 이게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수제 2번 이거 보시면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에 대한 얘기야.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 자, 이게 뭐 하는, 자, 위에서 우리가 뭐 했냐면은 그
두 수열이 수렴하면 걔네들을 사칙 연산한 것도 수렴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얘를 봐봐. 그 얘네들이 적절히 더하고 빼는 사칙 연산을 잘하면 AN이랑 BN 둘 다 극한값 만들어낼 수 있지 않니? 당장 이 상태에서 있잖아. 앞에 있는 거에서 뒤에 있는 걸 빼봐. 빼면은 이거 AN 날아가면서 마이너스 3BN 나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BN에 대한 극한값을 결국에 알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봐봐. BN의 극한값을 구했으면은, 만약에 BN의 극한값을 구했다. 그러면은, 자, 얘랑 더하면은 AN 나오지 않니? AN? 그러니까 AN의 극한값도 결국에는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가지고 적절히 연산해주면, 연립을 잘해주면, AN, BN 극한값 둘 다 각각 따로따로 구할 수 있다 이거야. 따로따로. 자,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연립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얘네들을 이제. 자, 이제 얘에서 그냥 바로 빼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n이 이제 무한대로 갈 때 an 더하기 2bn을 이제 빼줄게요,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변 한번 빼주도록 할게요. 변 이제. 그래서 이제 얘에서 얘를 이제 빼준다 치면은 여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빼주니까 마이너스 3bn이고요. 빼주니까 15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 그래서 마3으로 나눠주시면은 얘가 마이너스 5가 되는 거 확인 가능하죠? 마이너스 5가 되는 거? 마이너스 5가 되니까, 자, 여기다가 그냥 마이너스 5 넣어봐, 그냥. 마5 들어가면은 플러스 5가 되니까, 결국 AN에 대한 극한값 몇으로 나옵니까? 5라고 확인됩니까? 5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에 대한 극한값 5로 확인할 수 있어. 이 값을 가지고 얘를 구해보라 이거지, 얘를 이제. 자, 이제 얘네들을 그냥 여기다 그냥 넣어주면 돼. 넣어주시면, 자, AN 부분 5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BN 부분 마이너스 5로 쓰시게 된다면, 결국 1 더하기 10 해가지고 5 곱하기 11, 55라고 답을 내주면 되겠습니다. 55. 여기까지 해주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해주시고. 자, 여기까지는 되십니까? 함수의 극한 똑같죠, 사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필수 이제 3번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함수의 극한에서 했던 거랑 완전 똑같다라는 거야. 자, 얘는 함수의 극한에서도 이제 대표적인 유형이었습니다. 무한분의 무한꼴이죠. 자, 이제 정석으로 한번 먼저 풀고 해볼게요, 이제. 원래 이 유형은 어떻게 정석으로 풀어내면은, 이거 어떻게 풀었는지 기억나니? 정석으로 푸는 방법. 우리가 맨날 뭐 차수 가지고 이제 뭐 분자가 크면 어떻게 하고 막 그렇게만 기억했는데, 원래 정석으로 푸는 거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자 분모를 나눠서 푸는 거였어. 원래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이제. 얘는 원래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자 분모를 동시에 나눕니다. 그러면은 n제곱으로 나누라는 거니까 3-n분의 2 더하기 n제곱분의 4. 여기 이제 2 더하기 n분의 3 마이너스 n제곱분의 4가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더 어떻게 계산했냐.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게 하나 있는 게, 우리 원래 이거는 함수의 극한에서도 그렇고 이거는 우리가 0이다 라고 약속하고 들어갔거든, 이거는. 그러니까 얘가 0이죠, 얘가 0. n이 더 곱해져 있어도 얘는 0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답을 2분의 3이라고 내주는 거였어. 답을 2분의 3으로.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잘 아시다시피 빠르게 푸는 방법은 차수가 같을 때에는 그 최고차항의 개수끼리의 개수 비로 계산하는 거였죠, 사실. 자, 2번도 한번 보시면, 자, 최고차항,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눠봅시다, 이제. n제곱으로.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처음에 분자, n분의 3 더하기 n제곱분의 2. 그 다음에 분모, 1 더하기 n분의 2 더하기 n제곱분의 3.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n이 이제 무한대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0, 0, 0, 0 하면은 1분의 0이 넘기 때문에 최종 값 또한 0이라고 하는 거였지. 그래서 우리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냐? 분모의 차수가 더 크다면 우리는 0으로 수렴한다 라고 알고 계실 거고요. 마지막 3번. 자, 3번은 이제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눌 때, 자, 이거 루트 2n제곱이야. 이거는 루트 2n제곱은 몇 차처럼 간주해야 돼? 1차로 보는 거였죠. 루트가 차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이제 분모의 최고차항을 n으로 보시면서
n으로 나누는 거였습니다. n으로 나눠주시니까 자 여기 잘 봐야 돼. 루트 안에서 n을 나눌 때에는 제곱으로 나누는 거 맞습니까? 제곱으로 나누는 거잖아. 그래서 얘 계산해 주시는 건데 자 n분의 1 부분 다 0으로 날려 결국 남는 게 루트 2분의 n제곱이 남는 것 같아. 루트 2분의 n제곱. n이 무한대로 가면은 이게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죠. 양의 무한대로 발산.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어떻게 알고 있냐면은 분자의 차수가 더 크다면은 양의 무한대 혹은 부호에 따라서 음의 무한대로 발산이라고 답을 냈었지. 그거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4번 한번 봅시다. 자 이것도 우리 수투 함수의 극한에서 했던 부분입니다. 이것도 다음 극한에 수렴 발산을 조사하고 수렴하면 그 극한값을 구하여라. 자 이거 n이 무한대로 가고 있는데 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 이렇게 자 우리 이 상태에서 n을 무한대로 보내면은 이제 안 되고요. 얘를 좀 더 처리를 해야 되거든 이제. 처리를 해야 돼. 자 이걸 사실 어떻게 봐야 되냐면 얘는 루트 n제곱으로 이해해서 얘를 그냥 n으로 사실은 봐야 돼. n으로. 그래서 n 빼기 n 해주니까 분모가 0이잖아. 그지? 0분의 숫자니까 이거 발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유리화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유리화를 들어갈 건데 우리가 저 플러스를 곱해 주어야 되잖아요. 플러스를. 루트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n. 분자에도 마찬가지로 곱해. 루트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n. 곱해놔 이제 이렇게. 곱해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분모는 합차 공식이 적용이 되잖아. 합차 공식 한번 해볼게 이제. 해보시면은 자 앞에 거 제곱에서 뒤에 거 제곱 빼주시면은 분모가 마이너스 2n만 남는 거 확인되네 얘들아. 이거 마이너스 2n만 제곱 빼기 제곱 해주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자도 써봅시다. 이제 분자는 그 유리화할 때 썼던 거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 자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유리화 해주고 나니까 차수를 한번 볼 건데 지금 분모가 1차고요 분자 잘 봐봐. 얘도 1차지. 루트 n제곱 들어간 부분 1차 더하기 1차니까 1차 맞죠? 그러니까 차수가 같으니까 우리는 그 최고차항의 개수로 계산하는 방법을 해보자.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루트 1 더하기 1로 보는 게 맞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1로 계산하셔서 최종 답 마이너스 1로 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고 그럼 2번은 여기 다시 한번 좀 쓰면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자 2n제곱 더하기 n 마이너스 n. 자 요건데 자 얘도 이 상태에서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은 얘가 루트 2n으로 간주가 돼가지고 이제 얘가 이제 이게 루트 n으로 묶어주면 이제 루트 2 마이너스 1의 n 이게 n 무한대로 가면은 발산으로 보일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유리화를 좀 해보셔야 됩니다. 유리화를 이제 자 유리화를 한번 해보시게 되면은 플러스를 한번 곱해봅시다. 플러스 자 2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n 분모도 마찬가지로 이제 플러스를 곱해 루트 2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n 이렇게 플러스 곱해버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유리화를 한번 들어가 보자. 유리화를 이제 자 이제 분자 합차해보시면은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빼주시면은 n제곱 더하기 n이 남을 것 같고 자 분모 루트 2n제곱 더하기 n 더하기 n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자 이거 차수 비교해보자. 분자가 지금 몇 차입니까? 분자? 2차. 분모는 자 이거 1차 더하기 1차니까 분모가 1차가 나오게 되는 거잖아.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분자의 차수가 더 크네. 그래서 답을 이때 어떻게 냈었습니까? 분자의 차수가 더 크면은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었죠. 분자가 더 빨리 무한대로 커지니까. 그래서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라고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필수예제 5번 또 보시면 자 여기서부터 좀 잘 봐야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좀 몇 가지 내용을 좀 알아야 되는데 그 1번을 한번 보니까 fn이 이렇게 돼 있대. 뭐 이 값을 구하라라고 돼 있는데 fn의 꼴을 보면은 분자가 어떤 수열의 합이고 분모도 우리 그 공식 기억나나? 자연수의 거듭제곱 합공식 있죠. 그 공식을 알아야 되는 문제야. 기억나십니까 공식?
이거 한번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볼게요, 이제. 자, 다시 한번 상기해보면은, 우리 그 등차 수열의 합공식부터 한번 이렇게 등차 수열. 일단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첫째 항 더하기 한번 써둡시다, 여백에. n-1d였죠, 등차 수열. 몇 개만 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복습하고 갈게. 그 다음에 그 등차 수열의 합은 우리 2분의 n, 2a 플러스 n-1d로 표현이 됐었죠. 혹은 첫항 플러스 끝항으로 표현이 됐었습니다. 이렇게 표현됐었지. 이게 등차 수열에 대한 정보들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해볼게. 이제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공식. 이거 공식이 이제 3개가 있었고, 그 3개가 이제 뭐였었냐면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공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제곱에 대한 공식이 있었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에 대한 k 세제곱에 대한 공식이 있었어요. 이게 있었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공식 이거 다 기억나죠? k 공식 뭐였습니까? 얘는 2분의 n의 n 플러스 1. 그 다음에 k 제곱에 대한 공식 6분의 n의 n 플러스 1의 2n 플러스 1. 세제곱에 대한 공식은 2분의 n의 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으로 표현이 되는 거였죠. 전체 제곱. 기억나시죠? 이거 다? 자, 요 3가지 일단 잘 기억해 놓고 계시고, 이제 1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이제. 자, 잘 보세요, 이거. 1번 첫 번째는 이거 1, 3, 5 해가지고 2n-1까지. 그러니까 이 수열이 n번째 항이야. 이 수열에 대해서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물어보는 거거든. 근데 이거 하나 또, 이거 홀수들의 합이잖아, 홀수들의 합. 홀수의 합 내가 외우느라고 했는데 기억나니? 홀수의 합? 완전 간단히. 얘들아, 이건 이제 상식이야, 상식이. 알겠지? 우리 자랑스러운 명예로운 이과 아니야. 상식이야, 상식. 자, 애초에 저 2n-1이라는 저 수열 자체가 홀수를 의미하는 이런 수열 아닙니까? 홀수를 의미하는 수열? 자, 그럼 짝수를 의미하는 그런 수열도 있겠지. 2k겠지, 2k. 이거 정도는 너네 상식으로 알아내야 돼, 이거라면은. 얘들 알겠지? 자, 홀수들의 합. 아주 간단해. 뭐야? n제곱. n제곱이야. 그리고 짝수들의 합. 거기다가 n만 하나 더 더하면 돼. n만. 사실 이 짝수의 합 공식은, 얘들아, 얘는 여기 이 곱한 거지, 사실. 여기 곱한 거. 맞지, 이거? 이 곱한 것으로 이제 보실 수가 있고, 잠시만요. 자,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분자, 홀수들의 합을 이제 이 n제곱으로 보고 한번 해볼게요. 이제 이렇게. 자, 봅시다, 이제. 자, 그럼 이제 리미트, 자, n이 이제 무한대로 갈 때, 이제 nfn이죠? nfn. 자, 그러면은 이제 fn 써볼게. fn은 이제 이 분자를 저 n제곱으로 좀 바꿔 쓸게요. n제곱으로 이제. 바꿔서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분모, 요 제곱 공식에 대한 거잖아요. 제곱 공식. 그러니까 얘는 이제 6분의 n의 n 플러스 1의 2n 플러스 1 이렇게 쓸게요, 이제. 자, 여기까지 되십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약분시킬 수 있는 거 해보자. 얘 약분 되고요, n 하나.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번분수 처리해가지고 얘가 여기로 올라갈 거란 말이야. 그럼 이제 리미트 n이 이제 무한대로 갔을 때, 자, 분모 씁니다.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해주셔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가 6n 제곱이 분자로 결국에 오게 될 거야. 6n 제곱이.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차수 봅시다, 차수. 분자가 2차죠? 그리고 이제 분모도 지금 이제 2차죠, 2차.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 계산해? 그 최고차항의 개수로서 계산해 줄 수가 있겠죠, 그죠? 계산해 보시면 얘가 2분의 6이니까 답이 3이 나오게 되네, 3. 이렇게 저 공식들을 알아 놓으셔야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공식 알아야 돼요. 하시고. 그 다음에 2번도 한번 좀 보자, 2번. 자, 2번도 보시면, 자, 일단, 뒤에 거는 이거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 요거 아니네, 요거. 요거 1부터 n까지 합이니까, 뒷부분 루트 안은 이거로 바꿔. 근데 앞부분 봐봐. 앞부분 얘는 1부터, 자, n까지가 아니라 n 플러스 1까지 합이죠. 그러니까 n 대신에 n 플러스 1을 들어간 걸로 식을 쓸 거거든. 저 앞부분 그럼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루트 봐봐. 2분의
n 플러스 1에 n 플러스 2로 이제 쓸 수가 있지, 이렇게. 맞습니까, 이거? 이렇게 쓰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뒷부분 이제 마이너스 해주시면서 루트 2분의 n의 n 플러스 1. 이렇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라 라는 얘기야. 요거에 대해서 계산해보라. 자, 어떻게 계산해 줄까 좀 고민해 보니까, 자, 루트끼를 빼는 거니까 유리화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유리화. 자, 유리화를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루트, 자, 2분의, 자, n 플러스 1, n 플러스 1. 그 다음에 이제 루트 어떻게 됩니까? 2분의, 자, n 플러스 1, n 플러스 1. 자, 일단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전체도 이제 나눠줘야 되겠죠. 전체도 이제 나눠. 루트 2분의, 자, n 플러스 1, n 플러스 1. 자, 루트 2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1. 자, 이렇게 일단 나눠줍니다, 이제. 일단 이렇게. 자, 합차 공식이 그럼 이제 적용이 될 거니까, 합차 공식 들어갈 건데, 분자. 자, 제곱 빼기 제곱해주면, 루트 안에 있는 것만 남게 되니, 자, 2분의, 자, n 플러스 1, n 플러스 2에서 뭘 빼주는 거냐면은, 2분의 n의 n 플러스 1. n의 n 플러스 1이 남지. 그 다음에 분모는 일단 그대로 쓰시면 되겠죠? 분모는 그대로 쓰실 건데, 자, 분모 그대로 쓸게. 루트 2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1. 네, 플러스 루트 2분의 n 플러스 1. 잠깐만, 여기 지금, 여기 뒷부분 잘못 썼구나. 뒷부분은 여기 n의 n 플러스 1로 써야 되는데, 이거 다시. 여기가 n의 n 플러스 1입니다. n의 n 플러스 1. 이거 n의 n 플러스 1. n의 n 플러스 1. 여기도 그럼 이제 n의 n 플러스 1이야. 여기도 이제 n의 n 플러스 1. 그럼 여기도 이제 n의 n 플러스 1이 되겠지? n의 n 플러스 1 이렇게 될 것이고. 자, 이거 좀 더 정리해 봐야 되겠죠, 그죠? 자, 정리해 줄 때 어떻게 하는지 잘 봐봐. 이거 이거 뭐 전개 해가지고 이제 해도 되고, 이제 전개한 걸로 한번 해볼까? 전개한 걸로. 얘가 이제 n제곱 더하기 3n 더하기 2, 그 다음에 얘가 이제 n제곱 더하기 n이니까 빼주시면은 이제 분자 어떻게 돼? 2n 플러스 2 남지, 이거. 2로 나누니까 최종적으로 여기는 n 플러스 1만 남게 될 거야. 최종적으로 남는 분모야, 얘가 이제. 최종적으로 남는 분모.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분모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려줄게. n 플러스 1, n 플러스 1. 그 다음에 이제 루트 어떻게 됩니까? 2분의 n의 n 플러스 1. 자, 이렇게 이제 되니까 여기서 이제 그 차수를 이제 비교를 해보자고, 차수. 원래 이게 리미트 이제 써야 되는데, 리미트. 자, 차수를 관찰해 보시면 이제 분자 봐봐, 분자. 분자가 1차인 거 확인이 되고, 분모도 루트 2차는 1차로 보낸 거였잖아요, 1차로. 그래서 차수가 위아래가 같은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 개수 계산해 보시면 1 해준 다음에 분모는 요 개수가 루트 2분의 1인 걸로 볼 수 있지?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뒤에도 마찬가지로 루트 2분의 1,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이거 좀 더 정리해 보시면, 이거 2배로 보는 거잖아, 2배. 2 곱하기 루트 2분의 1. 그래서 번분수로 계산해 보시면은,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2분의 루트 2 나올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는. 2분의 루트 2. 여기까지 답을 좀 내주면 되겠네, 여기까지. 자, 그래서 얘는 좀 계산이 긴데 그냥 차근차근 잘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차근차근 해주시고. 6번. 자, 요러한 꼴의 미정계수의 결정. 미정계수의 결정. 자, 이것도 수투 함수의 극한에 있었던 것 그냥 똑같습니다. 얘도 이제 똑같아요. 자, 다음 등식이 성립하도록 이제 A, B를 정해라. 이거 우리, 자, 첫 번째 거는 무한대로 가니까 차수를 보는 거잖아, 차수. 자, 분모가 1차니까 우리 이 분모가 만약에 이 창에 살아있으면 분자의 차수가 더 크기 때문에 그때 무한대였지, 양의 무한대. 근데 B는 상수니까 양의 무한대는 상수가 아니죠. 양의 무한대는 그냥 단순히 숫자가 한없이 커지고 있다라는 상태를 알려주는 거야, 상태. 그러니까 우리는 이 창이 살아있으면 안 되니까 A를 0으로 이제 정하고 들어가야 되겠죠? A를 0으로. 그럼 남는 식이지. 남는 식에서는 그러면 이게 상수의 결과가 나오려면은 B가 그러면은,
이제 상수의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차수가 이제 1차, 1차 같으니 그 앞에 있는 개수로서 계산하는 것이었죠. 개수로. b를 그러면 2로 정해주면 되겠다. 2로.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2번으로 보시면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이것도 이제 유리화를 좀 해서 해결을 좀 해줘야 되는 유형입니다. 쟤도 이제 다시 한번 쓸게. 자 원래 이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루트 자 n제곱 더하기 an 마이너스 n이 이제 있었는데 여기다가 플러스를 곱하죠 이제.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이렇게 유리화를 이제 좀 시도할 거야. 유리화를 이제 시도를 하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 합차공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자. 합차공식으로 이제 제곱 빼기 제곱 해주면은 앞에 거 제곱에서 뒤에 거 제곱 빼주면 이거 n제곱 아마 날라갈 거야. n제곱. 그러니까 an만 남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분모는 그대로 씁니다. 루트 n제곱 더하기 an 더하기 n. 이게 지금 문제에서 5라고 나와 있어. 5라고 나와 있어. 자 그러니까 여기서 차수 확인해 보면은 5라는 결과가 나오려면은 분자 분모가 같은 차수여야 가능했죠. 분모가 현재 1차들의 합이니까 최종 1차. 그럼 분자도 이제 1차여야 되는 거지. a가 0이면 안 되고. 그럼 그 최고차항의 개수끼리 한번 계산을 해보시다 보니까 a가 그럼 몇이 나오니까 10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a가 10. 그래서 이제 2번은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7번입니다. 7번은 자 일반항 an을 포함한 식의 극한값 요것도 볼 거야.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자 nan의 극한값이 3일 때 자 요놈에 대한 극한값을 구해봐라 라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정석으로 푸는 방법이 있고 좀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었거든요. 원래 정석으로 푸는 방법은 이 수열 통째로 bn으로 이제 만들어 놓는 방법이 있었어. bn으로 만들어 놓는 방법. 그러면은 리미트 bn이 이제에 대한 극한값이 3이고요. 3. 그리고 이제 현재 bn이 nan인 것에서 an을 여기서 한번 구해 볼게. n분의 bn이 나오게 되잖아. n분의 bn이 이렇게 나오게 되지.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다가 대입해 봅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n 플러스 1 나누기 그 다음에 n제곱 an이라고 씁니다. n제곱 an. 그러면 이제 n제곱에다가 an을 씁니다. n분의 bn 이렇게 쓸 건데 쓰고 나니까 지금 약분되는 부분이 보이더라.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자 2n 더하기 1 그 다음에 nbn이 지금 남게 되는데 nbn 근데 여기서 이 bn에 대한 극한값이 지금 몇이었습니까? bn은 3이었죠. 얘를 3으로 이제 그냥 간주를 해도 되고 그러면은 1차 1차니까 최고차항의 개수를 계산하는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3분의 2라고 답을 내주면 되겠죠. 3분의 2. 자, 이 정도로 해결하시면 되겠고 정석으로 풀 때는 이렇게 하시고 근데 이제 정말 더 엄밀하게 가려면 이 bn의 꼴만 활용을 하려면 여기서 분자 분모를 사실 n으로 나눠 가지고 하는 게 좀 더 엄밀하긴 하거든. n으로 나눠 가지고 bn의 식을 온전히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해버리면은 얘가 지금 3이라는 거 확인 가능하고 얘가 이제 0이니까 이렇게도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이거는 조금은 정확하게 푸는 방법이고 이제 좀 빠른 풀이 우리가 이제 소위 얘기하는 야매라고 하잖아. 자 봐봐 이거를 리미트를 그냥 없다고 쳐봐. 무시해봐. 리미트를 무시하면은 양변을 n으로 나눠보자. 그럼 an이 n분의 3인 거잖아. 그지? an이 n분의 3. 그러니까 an 자리에다가 n분의 3을 만약에 넣어봐. 그래도 n 약분되면서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런 풀이도 가능하긴 한다. 그러니까 객관식일 때는 이렇게 빠르게 가야 되겠지. 이렇게 시간 들이지 말고. 서술형이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이 풀이가 가능한 이유. 자, 얘들아, 생각해보면 이 식을 만족하는 수열 an이 정확히 뭐다라고 알려주진 않았지만 이 식을 만족하는 수열 an은 무수히 많을 거란 말이야. 사실 당장 이 an 요거 있지 요거
AN 요것도 이 식을 만족하지 않니? 이 식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식을 만족하는 수많은 AN 중에서 어떤 한 예시를 우리가 잡은 거지. 그러니까 그 예시로 잡고 문제를 풀어도 당연히 답은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냥 저렇게 놓고 푸는 풀이도 가능하긴 하다라는 겁니다. 이제 객관식은 빠르게 저렇게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필수 예제 8번을 봅니다. 이제 필수 예제 8번. 8번을 보시면, 자, 이번에는 수열의 극한의 대소 관계. 자, AN에 대한 어떤 불응식이 있을 때 AN의 극한값을 구해주는 문제입니다. 자, 보통 이런 문제는 AN을 구해야 되니까 AN으로 만들어야 되거든. 양변을 우리가 어떻게 해주냐면은 n제곱 플러스 1로 나눠주십니다. n제곱 플러스 1로. n제곱 플러스 1로 나눠주시는데, 근데 여기서 원래 주의할 거 있어, 얘들아. 원래 나눌 때 나누는 게 음수일 수도 있는지를 원래 생각해야 돼, 원래. 근데 n이 자연수이고 나누는 식이 음수일 수 없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 다음에 분모가 여기도 n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AN의 극한값 구해주는 건데, 결국 우리가 양쪽에 있는 극한값을 확인해 보잖아. 얘 극한값이 몇이냐? 차수 같으니까 최고차항 계수 3. 얘도 마찬가지로 최고차항 계수 해서 3으로 계산을 하죠. 그러니까 가운데 거에 대한 극한값도 몇인 거야? 3이다라고 결론 내리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저 양쪽에 있는 극한값이 같기 때문에 얘도 그렇고 오른쪽에 있었던 저 3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5도 그렇고 극한값이 둘 다 동일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줍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에 대한 극한값 또한 3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3으로. 아시겠죠? 3으로 이제 봐주시고, 그 다음에 9번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9번. 자, 두 수열에 대해서 옳은 것을 한번 골라봐라 라는 문제. 자, 여기다 보시면 자, 수열의 극한의 성질 생각해 봅시다. 두 개가 수렴하면은 쟤네들을 가지고 사칙 연산한 것도 수렴해야 되는데, 자, 얘네들 적절히 사칙 연산해서 B 만들어낼 수 있니, 이거?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사칙 연산으로 만들어지니까 맞고, 그 다음에 니은 봐봐. AN은 무한대인데 BN이 0으로 수렴한다면 곱했을 때의 극한값이 0이다. 자, 니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까? 왜 틀립니까? 응? 1이 왜 나와 갑자기? 그 결과는 1이야? 1이 나올 수도 있다, 야. 꼭 1은 아니고. 자, 이거 내가 수투 처음 수업할 때 얘기했던 거, 얘들아, 무한대는 숫자가 커지고 있는 걸 얘기하고, 0은 수치로 보면은 0은 가장 작은 수인 거잖아, 숫자가. 얘네들이 곱하면은 뭐가 더 센지를 따져야 된다라고 내가 예전에 수투 수업할 때 얘기했거든. 만약에 얘가 더 세면은 결과가 무한대고요. 뒤에 게 더 세면은 결과가 0이야. 근데 그 센 정도가 비슷할 때 어떤 상수로 나온다라고 해서 상수로 나온다. 그러니까 니은은 이것만 보고서는 곱한 결과의 수렴 여부를 따질 수가 없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야. 이 셋 중에 하나로 나오겠지만. 근데 이제 뭐 발레를 한번 잡아보라 라고 한다면, 이런 합답형 문제라고 하는데 이런 거 발레 잡을 수 있어야 되거든, 발레. 단순히 AN을 우리가 n제곱으로 잡고 BN을 n분의 1로 잡아보시게 되면은, 얘는 무한대로 가면은 발산, 양의 무한대. 얘는 n 무한대로 가면 0이잖아요. 근데 곱했을 때는 n이니까 무한대의 결과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상황 따라 다르다 라고 이해하시고, 물론 이제 발레, 얘를 n으로 잡으면은 n분의 1 곱해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1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디귿도 보겠습니다. 자, 곱한 수열이 수렴하면 A 또는 B가 수렴한다. 이거 맞을까 틀릴까? 두 수열이 곱이 수렴하면은 A가 수렴하거나 혹은 B가 수렴한다. 맞을까 틀릴까? 이거는 많이들 이제 착각하는데 얘는 틀립니다. 얘는 발레가 있어요. 자, 발레가 뭐냐? 자, AN을 뭐라고 이제 잡아주셔야 되냐면은
AN을, 자, 이런 수열로 내가 이제 한번 잡아볼게. AN을 이제. 수열은 내가 그냥 정의하기 나름이야. 그러니까 얘를 10, 10이 번갈아 가는 수열로 잡아볼게. B에는 역으로 0, 1, 0, 1이 반복되는 수열이라 가정해볼게. 이렇게 내가 두 수열을 잡아버리면 곱한 수열은 동일한 항에 따라서 곱했을 때 둘 다 이거 다 0 나오는 거 맞니? 이거 이렇게? 그러니까 이때 AN을 이때 수렴한다라고 하니? 이거 진동한다라고 하잖아요. BN도 진동. 그러니까 둘 다 수렴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야. 둘 다 수렴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다음에 티그, 리을.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 0과 AN 사이에 BN이 껴들어가 있지. 근데 AN이 수렴한다면 BN도 수렴한다. 이거 맞을까 틀릴까? 0과 그 다음에 어떤 수렴하는 수열 사이에 있는 수열이 또 있어. 근데 그 사이에 있는 수열이 수렴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거? 맞습니까? 이건 틀립니다. 이거는. 이것도 그럴싸해 보이는데 틀려. 왜냐면은 간단해. 봐봐. AN이 만약에 2로 수렴한다라고 가정해봐. 그럼 BN은 0과 2 사이에 있는 수인 거잖아. 야, 그러면은 값이 그냥 1, 1.5, 1, 1.5 왔다 갔다 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꼭 수렴하지 않고 그냥 그 범위 안에서만 숫자가 계속 진동 발산할 수도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도 이제 틀린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발레는 내가 이렇게 쓸게. 발레는 AN을 3이라는 수열로 잡고 BN이라는 수열을 이제 진동하는 수열로 이렇게 잡아볼게. 이렇게. 이러한 발레가 있을 수 있다. 라는 얘기야. 답이 그러면 기억 하나만 확인이 되겠죠? 기억으로 확인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10번도 이제 보도록 합시다. 10번. 자, 10번도 보시면, 자, 두 직선이 있대요. 자, 이제 대각선으로 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고, x는 n과 만나는 점을 an이라 하겠대. 여기 an. 그 다음에 x축이랑 만나는 점도 있을 때, 그 삼각형 OAB에 내접하는 어떤 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이 삼각형 AOC에 해당하는 넓이에 대한 극한값을 구해보는 문제야. 자, 이제 보통 수학은 이제 행동 유형, 내가 맨날 강조하는 거. 그 내접하는 그 원이 나왔을 때 무조건 뭐 해봐야 돼? 이 내접원의 반지름을 보통 활용하는 문제가 나올 거라고. 내접원의 반지름을 활용하는 문제. 자, 우리 이거 내접원의 반지름을 내가 이제 R이라고 한번 잡아볼게.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가 현재 이거 직각이잖아요. 그럼 저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저기 좌표가 n, 0 AN의 좌표는 여기 n 넣어주면 1 나오거든. 1.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 n 높이 1인데 이거 우리 그 기억나니 이거? 2분의 r 해가지고 이거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의 합하는 거 기억나니 이거? 둘레의 길이 합? 기억이 나야 돼 이거? 우리가 어떤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이 3등분으로 쪼개가지고 얘네 셋의 넓이 합으로 보잖아. 그랬을 때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할 때 높이가 반지름이야. 반지름. 그러니까 저 세 삼각형의 넓이의 합이랑 같다라는 걸 지금 여기 쓰는 거야. 그래서 저 둘레의 길이 다 구해주면은 여기 n이고 여기 1이고 여기 루트로 표현이 되니까 이제 루트로 표현이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자, n 더하기 1 더하기 루트 n제곱 더하기 1로 일단 볼 수가 있죠. 일단 여기까지. 여기까지 됩니까? 여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SN을 이제 구해줘야 되는데, 이 삼각형의 넓이, AN, ON, C의 넓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이제 반지름을 높이로 하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이제 우리가 표현해 봐야 되는 거잖아. 이 삼각형의 넓이. 저 삼각형의 넓이는 일단 여기 반지름 R을 구해 놓으면은 구할 수 있죠. 이 약분시켜버리고 R을 한번 구해 놔볼게, 이제. R은 이제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은 여기 N. 그 다음에 N 더하기 1 더하기 루트 N제곱 더하기 1. 자, 이런 식으로 확인도 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확인이 되시고. 자, 그러면은 이 삼각형 SN의 넓이씩 써볼게, 이제. SN은 2분의 1 곱하기 루트 n제곱 더하기 1. 그 다음에 분수식 이제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겠죠?
이 SN을 여기 대입해서 마저 계산해보자. 대입해보시면 어떻게 결과가 나오게 되느냐.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SN에서 N으로 나눌 때 N 하나, 요거 나눌 수 있지, 요거. 나눠버릴 수 있지. 그럼 남는 식 쓸게. 자, 2배의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제곱 플러스 1 한 다음에 분자가 이제 루트 N제곱 플러스 1입니다. 자, 여기까지 극한 나오게 될 거야. 여기서 그 차수를 봅니다. 이게 헷갈릴 수 있는 게 루트가 나오니까 유리화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루트가 나온다고 무조건 유리화가 아니고 차수 따졌을 때 그 차수로 바로 계산되면은 그냥 계산하는 거거든. 자, 분자가 1차죠. 분모도 이거 1차들의 합이니까 1차. 그 개수로 계산해 보시면 여기가 이제 2도 있고, 계산해 보시면 이제 1 나누기 2배에 1 더하기 1로 계산해서 4분의 1이다 라는 답을 얻어낼 수 있겠지. 4분의 1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등비수열의 수렴과 발산인데, 자, 지금 앞에는 사실 내가 수투랑 많이 연관되어서 얘기를 했잖아. 근데 여기서부터는 수투에서는 배우지 않은 새로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부분. 자, 이제 등비수열의 수렴 발산을 볼 건데, 자, 우리가 AN이라는 수열 2n제곱, BN이라는 수열 3분의 1의 n제곱이라는 수열에 대해서 이제 n의 값에 따라서 그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나타내 볼 거야. 자, 이제 보시면 n이 한없이 커질 때 AN이라는 수열은, 자, 공비가 현재 2잖아요. 그죠? 근데 관찰을 해보면 n이 커짐에 따라서 이 수열의 값도 커지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자, 그리고 반대로 이제 BN이라는 수열은, 자, 얘는 값이 지금 점점 이제 작아지는 게 보이시죠? 0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 얘는 공비가 3분의 1이면서 0으로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2의 n제곱에 대한 극한값은 양의 무한대로 발산, 그 다음에 3분의 1의 n제곱에 대한 극한값은 0이라고 우리가 확인이 되고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있거든. 이제 뭘 확인할 수가 있냐면은 이 등비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다 이거야. 이제 등비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확인할 거는 뭐냐면은, 자, 등비수열 R의 n제곱이라는 수열 있잖아요. 자, 이 수열은 n이 한없이 커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이제 자, 이거는 공비 R의 범위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거든요. 자, 첫 번째, R이 만약에 1보다 크다면 예를 들어서 아까 위에서 R이 2였을 때 있잖아. R이 2면은, 자, 2의 n제곱은 n이 무한대로 갈수록 발산하겠지, 당연히. 그지? 자, 우리의 직관하고 똑같아. R이 1보다 크다면 1보다 큰 등비수열은 지수가 커지면은 그 결과값도 한없이 커지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야. 자, 증명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수학적 기납법 예전에 했던 걸 이용하거든요. R을 잠깐 1 플러스 H, 그러니까 얘가 1보다 크니까 H를 양수로 잡으면 R의 n제곱을 이렇게 바꿔 놓을 수 있는데, 자, 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수학적 기납법으로 우리가 수1에서 확인을 했던 부분이야. 이게 교과서에서 증명하는 부등식이거든, 이게. 그래서 아, 그때 그렇게 증명을 했었구나. 왼쪽이 항상 크다라는 거. 일단 지금은 그냥 받아들이고 넘어갈 거야, 지금은. 아, 이게 항상 더 크다라는 걸. 자, 이거는 n이 2 이상일 때에는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 이겁니다. 항상 성립한다. 자, 그럼 봐봐. 이 수열은 n이 무한대로 가면은 이 결과 당연히 무한대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가 무한대로 발산하면은 그보다 더 큰 수열도 무한대로 발산하지 않을까라는 얘기야. 그보다 더 큰 수열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증명을 하고, 그 다음에 R이 만약에 1이다. R이 1이면은 모든 항이 1이니까 그냥 1로 수렴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이거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때 얘기해 주는 거거든. 얘네 사이에 있을 때. 자,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자, 우선 R이 0일 때와 0이 아닐 때로 나눕니다. R이 0이면 그냥 모든 항이 0인 거잖아요. 그죠? 당연히. 그래서 그 결과도 0으로 수렴하는데, R이 0이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잘 들어야 돼. 여기서 양변을 역수를 한 게 이거야. 역수한 게.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랑
1번을 좀 활용을 좀 해가지고 어떻게 해볼 거냐면은 1번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자, 이 상태에서 이제 n제곱을 붙여가지고 극한값을 계산을 해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자, 이게 얘랑 똑같아요, 일단. 이제 n제곱을 전체 해준 거죠. 근데 얘가 현재 1보다 큰 수야. 얘가 1보다 큰 수. 근데 1보다 큰 수에 대한 등비수열의 극한인 거잖아요, 얘가 지금. 아까 위에 1번에서 그 1보다 큰 공비에 대한 등비수열 무한대로 수렴한다라고 아까 위에서 얘기했죠. 그러니까 얘도 1보다 큰 공비를 가지는 등비수열의 극한 무한대로 발산할 거니까 자 이거 이렇게 볼까 다시? 그러니까 얘랑 같죠 지금? 같죠? 근데 얘가 무한대면은 분모가 0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분모가 0? 분모가 0으로 가야 이게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가 0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비의 범위가 풀마의 사이에 있을 때 쉽게 생각해서 풀마 0. 얼마 정도 되는 수라고 생각해봐. 자, 0.5라는 수를 한번 생각해봐. 이 지수가 이 거듭제곱이 점점 올라갈수록 이거 숫자 작아지는 거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0으로 작아진다 이거지. n이 한없이 커지게 된다면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r이 -1 이하일 텐데 r이 만약에 -1이라면은 이 수열이 부호만 번갈아가는 진동하는 수열이 되겠죠. 진동한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r이 -1보다 작아져 버리게 된다면 절대값 r은 1보다 크기 때문에 아까 1번에 의해서 이 절대값 r이 현재 1보다 크면은 1보다 큰 공비를 가지는 등비수열의 극한 아까 위에서 무한대였으니까 얘도 그럼 무한대가 되겠다라는 거야. 무한대가 되겠다. 자, 그런데 결국에는 봐봐. 이 절대값을 한 게 무한대니까 r이 -1보다 작을 때에는 이게 교대로 부호가 또 변할 겁니다. 예를 들면 이거야. 만약에 -2의 n제곱이면은 얘는 -2, 4, -8, -16 부호가 이렇게 번갈아 갈걸 이렇게? 번갈아 갈걸? 그러니까 진동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그 절대값은 한없이 커지니까 얘는 이제 어떻게 된다? 결과적으로 발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죠. 발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 R의 범위에 따라서 R의 n제곱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일단 알아놓고 계셔야 됩니다. 자, R이 만약에 1보다 크다면 어떻게 되느냐? R이 1보다 크면은 자, 이 수열은 자, 그냥 쉽게 예를 들어서 생각해봐. 2의 n제곱이야. n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돼야 돼? 발산해야 되겠지. 커져야 되겠지. 양의 무한대 발산. 그 다음에 R이 1이다. R이 1이면은 그냥 1. 그 다음에 절대값 R이 1보다 작다. 이거 마일과 1 사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마일과 1 사이. 얘는 이제 어떻게 됐었냐면은 그 값이 0으로 죽는 거야. 0으로. 그리고 R이 -1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얘는 이제 진동 발산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진동 발산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자, 따라서 등비수열이 수렴할 조건 얘기해 볼게 이제. 자, 등비수열 R의 n제곱이 수렴하려면 자, 여기서 수렴만 찾아봐. 수렴만. 자, R이 -1과 1 사이에 있을 때랑 R이 1일 때 얘네 둘이 수렴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1과 1 사이일 때로 이렇게 답을 내주면 돼. 이렇게 답을 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AR의 n-1 그러니까 얘는 이제 일반적인 등비수열에 대한 수렴 조건인데 얘는 살짝 다릅니다. 봐봐. 얘랑 얘의 차이점은 얘는 첫째 항이 R이고 얘는 첫째 항이 A지. 차이가 있지? 자, 얘도 마찬가지로 공비가 R이니까 R이 이 범위 안에 있던가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 첫째 항이 0이면 이 수열의 모든 항이 0일 거니까 항상 0으로서 수렴하겠죠. 그래서 밑에 2번은 그 두 번째 거는 첫째 항이 0일 때까지도 추가해 줘야 돼. 0일 때까지도 추가해 주시고 자, 근데 잠깐만 넘어가기 전에 근데 이렇게 하고 나서 근데 나는 어떻게 좀 또 가르치냐면 R의 범위를 이렇게 분류해서 따지는 것보단 난 이렇게 분류를 하라라고 얘기하거든. 자, 새로운 분류법을 좀 얘기해 줄게. 이 R의 범위를 조금은 다르게 분류한 거야. 뭐냐면은 자,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 그 다음에 절대값 R이 1일 때, 그
그 다음에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 난 이렇게 세 가지로 좀 분류해서 설명을 하는데, 자, 봅시다. 절대값 R이 1보다 크면은 결국에 얘랑 여기서 등호가 빠질 때에 대한 얘기야. 알겠지? 맨 위에 거, 맨 아래 거를 보는 거잖아. 결과적으로 둘 다 발산이죠, 발산. 이때는 발산으로 이해를 합시다, 발산으로. 자, 그 다음에 절대값 R이 1일 때야. 자, 이때는 두 가지로 좀 나눠서 R이 1일 때, R이 마이너스 1일 때로 좀 나눠서 볼 건데, R이 1이면은 우리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지금 이것 따지는 거잖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 얘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는 거잖아. R이 1이면은 그냥 이제 1로 수렴이고, 그 다음에 R이 마이너스 1이면은 진동 발산입니다. 진동 발산. 자, 그리고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 요거 해당되는 얘기지. 얘 같은 경우에는 수렴인데 몇으로 수렴하느냐? 0으로 수렴한다 라고 기억해 놓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0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하고 있읍시다. 그래서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크냐 같냐 작냐로 나눈다 라고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11번을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얘네들은 어떻게 계산을 해줘야 되는가 해볼게. 보시면, 자, 다음 극한의 수렴 발생을 조사하고 수렴하면 그 극한값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어. 자, 우선은 이거 분모는 전개를 한번 해볼게.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6의 n 플러스 1 플러스 1. 자, 분모 6의 n제곱이죠, 이거. 6의 n제곱. 6의 n제곱 더하기 3의 n제곱 더하기 2의 n제곱 더하기 1. 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이거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라는 거거든. 일단 얘도 그 앞에 우리 그 수열의 극한에서 우리 무한분의 무한꼴 있지, 얘들아. 무한분의 무한꼴. 우리 앞에 요 유형이 있었잖아. 무한분의 무한꼴 요거랑 좀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빠르게 푸는 방법이 있긴 있어. 일단 정석부터 먼저 설명할게요. 자, 어떻게 해주냐면은 앞에 유형은 아까 뭐 분자분모의 차수 따지는 유형 있잖아. 근데 얘는 사실 차수에 대한 개념은 아니지. 이게 등비수열 꼴이니까. 근데 앞에서 차수를 따질 때 차수가 같으면은 이제 차수의 여부랑 상관없이 원래 그 정석으로 푸는 방법이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뭐 나누라라고 아까 얘기했었거든. 근데 얘도 약간 비슷한 느낌. 자, 앞에서의 분모의 최고차항이 여기서는 공비의 절대값으로 이해를 해주고, 공비의 절대값에 대한 것으로 분자분모를 나눠주는 거야. 공비의 절대값이야, 절대값. 자, 근데 지금 보면은 공비가 다 양수니까, 공비가 6, 3, 2 다 양수잖아요. 자, 분자분모를 6의 n제곱으로 나누라 이거야. 6의 n제곱으로. 나눠주시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 이거 6 n제곱 나누면 6 더하기, 자, 6의 n제곱분의 1, 그 다음에 1 더하기 2의 n제곱분의 1 더하기 3의 n제곱분의 1 더하기 6의 n제곱분의 1인데, 자, 이렇게 만들어지죠. 근데 여기서 한번 보시면, 얘들아, 얘네 어떻게 될까? 얘네? 이거 다 어떻게 되니? 이거 다. 얘는 어떻게 됩니까? 몇? 0 맞니? 0? 왜냐면은, 아니, 이거 아까 이게 무한대라며, 이거 무한대 아까 이거. 왜냐면은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크면은 이거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하지 않았니, 이거? 그러니까 이거 무한분의 숫자, 몇이야, 이거? 0이잖아. 0으로 죽는 거지, 0으로 이렇게 다 죽어야지. 아니면 이렇게 봐도 되겠죠? 6의 n제곱분의 1을, 얘를 약간 6분의 1의 n제곱으로 이해도 되잖아. 그러면은 R이 풀마 1 사이의 범위 있으면 이거 0으로 죽는 거였으니까. 뭐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그래서 결과는 6으로 보시는 겁니다. 6. 이렇게 계산해 주시는 거고. 6. 그 다음에 2번 여기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제. 자, 3의 n 플러스 2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이제 2의, 네, 뭡니까? 2의 2n 빼기 1 더하기 3. 2n 빼기 1 더하기 3.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이제.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자, 공비의 절대값이 가장 큰 거로 한번 나눠볼게. 공비의 절대값이 가장 큰 거. 근데 여기서 주의해 주실 점이 있습니다, 이제. 공비의 절대값이 가장 큰 거로 이제 나눌 때, 자, 분모를 봐봐. 분모는 몇이 공비니? 공비? 2의 제곱이 공비인 거 알겠니? n 앞쪽을 봐야지.
그러니까 4의 n제곱으로 나누는 거야. 4의 n제곱으로. 그럼 나눠봅시다. 자, 일단 분자. 이거 잘 봐야 되는 거. 내가 4의 n제곱으로 나눌 거니까 요거 미리 3의 제곱 9 미리 계산해 버리고 4의 n제곱 분의 3의 n제곱 이렇게 나눠도 되니? 이렇게? 뭐 한 건지 알겠니? 이렇게 나눠도 되죠? 그 다음에 뒤에 4의 n제곱 나누니까 4의 n제곱 분의 1. 그 다음에 이거 봐봐. 그러니까 이런 짜잘짜잘한 것들 있잖아. 짜잘짜잘한 거. 이런 거는 미리 처리해야 된다 이거야. 2의 마이너스 1제곱 몇이었습니까? 2분의 1. 그러니까 얘는 2분의 1로 일단 만들어 놓는데 얘는 그 자체로 나누니까 더 쓸 게 없고 그 다음에 뒤에 4의 n제곱 분의 3 이렇게 이제 또 나눠 버릴 거지 이제. 자 이렇게 이제 해준다면은 그 n이 무한대로 가. 그러면은 이거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은 놈들 얘네 다 0으로 죽는다고 했거든. 0으로 죽는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2분의 1분의 0이 되기 때문에 최종 답을 0이라고 내줘야 되겠죠. 0.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아까처럼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는 건 똑같아. 똑같이 해주시면 되고 3번 자 4의 n제곱 마이너스 3의 n제곱입니다. 이제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4의 n제곱 마이너스 3의 n제곱. 근데 얘들아 얘는 근데 이 정도는 좀 직관적으로 생각해서 바로 답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 몇이야? 이거 바로 안 나오나 이거 이 정도? 뭐라고? 당당하게 남자면 당당하게 얘기해. 남자라면 무한대? 얘들아 생각을 해봐. n에다가 1, 2, 3, 4 넣으면은 얘네 둘의 차이가 점점 커지지 않겠니? 그러니까 당연히 무한대겠지 그지? 직관적으로. 근데 이제 정석의 방법으로 얘를 푼다면 어떻게 처리하냐면은 그 최고차항이 아니고 공비의 절대값이 큰 놈으로 묶어서 풀어 얘는. 그러니까 4의 n제곱으로 얘를 한번 묶어요. 4의 n제곱으로 묶어주시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1-4분의 3의 n제곱이 되는 거잖아. 이렇게 되는 거 맞지? 자 그럼 봐봐. 이거 공비의 범위가 8마일 사이에 있으면 0으로 죽는다고 했죠. 그럼 최종적으로 4의 n제곱만 남는 셈이니까 n 무한대로 보내면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가 맞다고 이렇게 하는 게 아시겠죠? 이렇게 해주시는데 근데 이제 빨리 푸는 방법이 중요하잖아 너희한테. 자 빨리 푸는 방법 앞에 유형처럼 생각하면 돼. 앞에 유형에서 그 차수가 역할을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잖아. 분자분모의 차수. 얘도 약간 비슷하게 공비의 절대값이 분자가 큰가 분모가 큰가를 따지면 돼. 근데 그 절대값이 똑같으면은 그때는 이제 계산 들어가는 거고. 자 봐봐. 지금 이거 전기한식의 예였잖아요. 그죠? 공비의 절대값이 가장 큰 놈. 자 여기 6 있고 여기 6, 3, 2 중에서 가장 큰 놈이 얘니까 공비의 절대값 일치하지. 그러면은 이 놈들의 개수로 계산을 할 건데 여기서의 개수 일단 n 일치시켜 놔야 되므로 6의 1제곱을 미리 끄집어내서 6으로 답을 내야 되는 거야. 6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얘도 해보자. 자 얘는 자 봐봐. 분자가 공비의 절대값이 3 분모는 4로 보라고 했지. 분모가 더 크네 그지? 분모가 공비의 절대값이 커. 근데 앞에 유형에서 분모의 차수가 더 크면은 무한대였어 0이었어? 잘 생각해봐. 분모가 더 크면은 무한대야 0이야. 0이었죠? 똑같아. 분모의 공비의 절대값이 더 크네? 그래서 0인 거야.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라는 거야. 이런 느낌으로.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분자가 공비의 절대값이 더 크다면은 그때는 뭐겠어? 무한대인 거지. 상황에 따라서 마이너스가 있을 수 있고 얘가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 얘가 약간 분모를 그냥 억지로 1의 n제곱으로 보면은 어찌됐든 분자 쪽이 더 크긴 큰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때는 무한대로 나온다. 근데 부호를 이제 고려해서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뭘 이제 핵심적으로 봐주시냐면은 빠르게 푸는 방법은 분자 분모의 공비의 절대값을 이제 확인하는 거야. 분자 분모의 공비의 절대값이 자, 그 앞에 무한분의 무한꼴의 유형에서 차수 역할을 해주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면 된다. 차수 역할. 차수 역할을 해주면 돼.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12번도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12번도. 자, 12번도 한번 보시면, 12번. 자, 12번은, 자, 등비수열이 수렴하도록 하는 x의 합을 이제 구해주는 문제야. x의 합을 이제. 자, 이걸 꼴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얘가 첫째 항이고, 얘가 공비야. 꼴 잘 봐야 돼. 얘가 첫째 항입니다. 첫째 항, 그 다음에 얘가 이제 공비 역할을 지금 해주는 것이고, 공비.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등비수열이 수렴하려면, 첫째 항이 0이거나 공비가 풀마1 사이에 있어야 된다라고 아까 앞에서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첫째 항이 0일 때와, 그 다음에 공비의 범위가 마일과 1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주의할 점. 자, 여기 등호 어디 붙지, 등호? 왼쪽, 오른쪽. 등호 어디 붙습니까? 이거 잘 이해해야 되는 게, 다음 단원에 급수라는 수업을 하는데, 거기서도 이런 거 거의 똑같은 거 나오거든? 자, 등호는 이번 단원에서 붙는 거야. 다음 단원에서 급수가 수렴할 조건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때는 여기 등호 안 붙습니다. 구별 잘해야 돼, 이거. 자, 그래서 우리는 저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걸 찾아볼 건데, 자, 왼쪽 부분부터 풀어보자고, 이제. 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0보다 크다. 보니까 완전 제곱식이야. 자, 2차 부등식인데, 제곱은 원래 항상 0 이상이니까, 좌변이 0일 때, 즉, x가 2가 아니어야지만이 이게 가능하죠. 2가 아니어야지만이. 그 다음에 옆에 거 풀어볼게요. 옆에 거 이제. 요거 풀어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가 되는 거잖아. 요거 푸는 거죠. 자, 이거 풀려면, 인수분해 안 되니까 뭐 해줘야 돼, 이거 이제? 그냥,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사이 범위를 답을 내줘야 돼. 자, 짝수 공식으로 해보면은, 2 풀마 루트 2 이렇게 나올 것 같거든? 해보면. 그러니까 큰 거, 작은 거 사이 범위를 일단 답을 내줘야 되는 거지. 이 사이 범위로. 요걸로 답을 좀 내주자. 라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제 얘네들을 이제 동시에 만족을 이제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 중간에 2가 있거든, 지금. 이 중간에. 그래서 이거 만약에 수직선상으로 한번 표현해 보게 되면은 여기 2 마이너스 루트 2, 그 다음에 여기 이제 2 플러스 루트 2가 있는데 2 마이너스 루트 2. 이제 그 사이에 일단 2가 이제 있는 거니까 얘를 제외하고 써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얘를 제외하고. 그럼 최종 이제 x의 범위는, 자, 여기서 x는 마이너스 2가 또 등장하니까, 마이너스 2가. 그래서 이제 x는 마이너스 2. 또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자, 2 마이너스 루트 2에서부터 x가 2까지. 그 다음에 이제 2에서부터 x가 2 플러스 루트 2까지. 자, 일단, 문제를 만족시키는 x의 범위는 총 저렇게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정수만 내가 골라주라 라고 했으니 정수 한번 확인해 보자고. 마이너스 2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루트 2가 1점 얼마니까 얘가 0점 얼마 정도 될 거, 얘가 1점 얼마니까 얘가 3점 얼마 정도 될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사이에 1이라는 정수 있죠. 이 사이에도 3이라는 정수 들어가 있겠죠. 1, 3이 추가적으로 1, 3이 추가가 되니까 합을 물어보고 있으니 최종답 2라고 내주는 거라고. 최종답 2. 이렇게 범위를 구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인수분해가 안 되는 꼴이 나왔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해야 돼. 알겠지? 우직하게 계산하시고요. 그 다음에 필수제 13번 좀 봅시다. 13번. 자, 얘도 이제 보시면 다음 수열에 수렴 발산을 조사하시오 라고 돼 있어. 자, 이게 좀 어려운 유형이니까 좀 잘 봐야 돼. 어려운 유형이야. 자, 우리는 앞에서 일반적인 등비수열, 그 아래 n제곱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앞에서 확인을 했잖아요. 자, 얘가 이제 그 아래 범위에 따라서, 자, 절대가 말이 1보다 클 때는 이제 발산이었고, 그 다음에 절대가 말이 1일 때는 이제 얘가 이제 R이 1일 때랑 마이너스 1일 때로 또 나눠가지고 계산을 했었잖아. 그지? 1일 때는 1. 이때는 이제, 진도.
그 다음에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는 얘가 이제 0으로 수렴하는 거였잖아. 이 내용을 이용해서 이걸 처리할 거야. 잘 봐야 돼. 이거 어려워. 자, 먼저 저 수열을 이제 내가 계산을 할 때 자, 1-R의 n제곱, 그 다음에 이제 1 플러스 R의 n제곱, 이거 해볼 거야, 이제. 잘 봐야 돼, 이거. 이게 약간 어떤 꼴이냐면은, 앞에, 요거 있죠. 아까 필수의 11번. 이거 내가 뭐 분자분모의 뭐 공비의 절대값 보라고 했잖아. 사실 이 유형이랑 같이 좀 엮어서 봐야 돼. 지금 얘도 봐봐. 분자분모 공비의 절대값 같잖아. 그치? 그러면 이게 어떻게 처리가 되냐면, 세 가지 케이스 이거 나눴을 때 이제 봐봐. 만약에 절대값 R이 1보다 크다면 얘가 무한대로 발산, 얘도 무한대로 발산이잖아. 자, 이때는 아까 앞에 11번 유형처럼 풀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공비의 절대값 같은지 확인하고, 같은 거 확인했지? 그때 내가 그 앞에 개수로 계산하라고 했잖아요. 개수로. 지수가 지금 똑같죠? 뭐 끄집어낼 거 없죠? 그 개수로 계산하니까 이때는 마이너스 1로 처리되는 거야. 마이너스 1로. 잘 생각해야 돼. 앞에 유형처럼 푸는 거야. 이거 11번처럼. 이거. 근데 이제 그 외에 R이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해볼 건데, 근데 이게 문제가 조금 그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 게 빠진 게, 이거 R이 마이너스 1이면 있잖아. n의 값에 따라서 분모가 0이 될 수도 있잖아. 근데 보통은 문제에서 그렇게 설계 안 하거든요. 이거 사실 조건 추가돼야 되는 게, 단 R은 마이너스 1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사실 들어가긴 해야 돼. 그 밑에 유제에도 여러분들 거기 안 적혀 있을 건데, 유제에도 좀 적어주세요. 그 문제 조건에다가. 단, R은 마이너스 1이 아니다. 분모가 0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을 애초에 안 따져. 보통 문제가. 근데 이게 지금 빠져 있어서 그거 추가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R이 1일 때 해볼게. 원래 절대값 R이 1일 때 해가지고 이 둘 다 확인해야 되지만, 마일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럼 R이 1이면은 그냥 1 넣어봐. 2분의 0 나오지 않니? 1 넣어주면은? 그때 0인 거지. 0. 그 다음에 절대값 R이 만약에 1보다 작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 자,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이것도. 자, 이때는, 자, 이때는 얘네가 그냥 지들이 알아서 0으로 죽어. 0으로. 이거 아까 0이 된다고 했잖아. 이거 0. 그죠? 그럼 0으로 죽으면 그냥 1분의 1을 해가지고 1인 거지, 1. 이렇게 답을 해주셔야 된다고, 답을.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수렴발산 조사는 이제 R이 어떤 범위에 있을 때 뭐, R이 어떤 범위에 있을 때 뭐, R이 어떤 범위에 있을 때 뭐 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뭐, 진짜 답을 적으면은, R이 1보다 크거나, 또는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뭐 마이너스 1로 수렴. 그러니까 실제 답 적을 때. 그 다음에 이제 R이 1일 때 0으로 수렴.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니까 마일과 1 사이에 있을 때 1로 수렴. 이렇게 답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실제 답은 이제 1로 수렴. 이렇게 적어주시고 아시겠죠, 이거? 근데 하나 너네가 헷갈릴 수 있는 게 앞에 유형처럼 풀으라라고 한 거 있잖아. 그러니까 앞에 유형으로 풀어야 되는 그 근거가 이제 뭐냐면은 이게 그거야. 결국에는 이 식을 변형해주면, 이 식을 보면은 n이 무한 들어가면은 무한분의 무한꼴이란 말이야. 얘가 이제 무한분의 무한꼴. 우리 수투에서도 무한분의 무한꼴. 자, 분자가 무한대인 거는 이 전체 분수식이 커지게 하는 요인이고, 분모가 한없이 커지는 거는 전체가 작아지게 하는 요인인 거잖아. 그러니까 분자 분모가 이제 이 전체의 결과를 정반대로 나오게 하는 서로 상충하는 요소가 동시에 들어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분자가 센지 분모가 센지를 내가 따지라고 아마 수트에서도 많이 얘기했잖아. 근데 여기서는 차수가 아니라 공비의 절대값이 그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경우, 즉 분자 분모가 무한분의 무한꼴이 되는 경우에 이때를 저 방법처럼 이 공비의 절대값이 같은지 확인하고 그 개수로 계산을 하라라는 거고, 이런 거는 그냥 직접 1 넣던가 아니면은 0으로 처리하던가 이렇게 그냥 처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마지막 14번 요거까지 좀 봅시다. 이제
자, 이제 요 활용 문제입니다. 보시면, 자, 두 곡선이 있대. 자, 로그 2x, 로그 3x 빼기 1이 있을 때, 자, y는 n이랑 만나는 두 점이 a, n, bn이 있대요. 그때 수선의 발 뭐 c, n, dn 내렸을 때, 저 사각형의 넓이에 대한 어떤 극한값을 구해주라라는 문제야. 일단은 교점의 좌표를 한번 좀 구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교점의 좌표를. 구해봐야 되니까, y는 n. 여기다가 n 넣어가지고 x 한번 구해봐야 될 것 같아. 이거는 우리 이제 지수 표현으로 바꿔주니까 2의 n제곱이죠. x가 2의 n제곱이야. 여기 좌표가 2의 n제곱, n. 그럼 여기는 이제 2의 n제곱, 0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다 넣어볼게, 이제. 자, 로그 3x 마이너스 1은 n. 이것도 바꿔주기 전에 넘겨주고, x가 3의 n 플러스 1인 것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n의 좌표는 이제 3의 n 플러스 1, n. 여기는 3의 n 플러스 1, 0. 이렇게 나오죠. 기본적으로 저런 좌표 평면을 다루는 문제는 저렇게 좌표를 구해놓고 나서 보통 이제 뭐 기울기, 어떤 성분의 길이, 뭐 어떤 넓이 이런 걸 구하라고 했으니까 점 다 구해놓고 자, 사각형 넓이식 표현해보자. 이거 그냥 가로 곱하기 세로 계산하는 거잖아. 가로는 얘끼리 빼는 거지, 얘끼리. 세로는 그냥 얘끼리 빼는 거죠, y끼리. 그러니까 가로의 길이가 현재 3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2의 n제곱이고 그 다음에 높이는 세로는 n입니다. 근데 우리는 Sn 플러스 1도 계산해보라 라는 거잖아. Sn 플러스 1도 작성해보시면 3의 n 플러스 2 마이너스 2의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1로 구할 수가 있으니 우리가 구하는 저 극한값을 계산을 한번 해보자고 이제. 자, 얘가 분자에 올라가니까 3의 n 플러스 2 마이너스 2의 n 플러스 1 그 다음에 n 플러스 1 그 다음에 3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2의 n제곱에다가 n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이 극한을 잘 보시면 자, 이 부분은 앞 내용 부분 등비수열의 극한이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지금 한 등비수열의 극한인 거야. 이거는 자, 이거는 이제 차수가 같으니까 최고차항 계수 1로 처리하시는 거고 이 부분은 그 다음에 이 부분 잘 봐봐. 이거 등비수열의 극한이거든. 공비의 절대값이 큰 걸 봐야 돼. 근데 분자 분모 둘 다 가장 큰 놈이 3, 3이야. 그지? 그러면은 그 개수를 이제 봐야 되는데 지수가 현재 안 맞으니까 이런 거 짜잘짜잘한 거 앞으로 끄집어내가지고 계산해버리면 그 개수가 이제 몇인 거 확인할 수 있습니까? 3이 되겠죠. 3. 그래서 최종 답을 얘는 3이라고 내주는 거야. 이렇게. 등비수열의 극한 부분, 그 다음에 일반 이제 그 다항식 부분 따로따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하고 여기까지.